카페 저희 선우 강의 거기에 주역 이야기로 해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다 올려놨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면 핸드폰으로 보세요. 핸드폰 보시면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오늘 이제 주역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주가 두루주 아니면 주나라주 거기에 역이 바꿀역이에요. 그래서 바꿀역, 그러니까 주나라의 역인 거고요. 그 주역에 대해서는 한마디 정의로 하면 이제 변화의 도를 아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음양의 변화의 도를 나타내는 학문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나눠드린 지금 8개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저희 같이 인지하고 이제 아시면 이게 저희 주역이나 동양사상의 기본 알파벳, 기본 기원거니까 요거 정확하게 8개, 특히 8개는 오늘 저랑 좀 하시면서 많이 익숙해지시고 나중에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될 저희가 동양의 뭔가 기본적인 다 이게 사상인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 인지를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시고 그다음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거 하고 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지금 이게 뭐죠? 말 그대로 지금 요 모양들이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저도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점사를 가지고서 이제 실제 어떤 현상을 판단을 할 때 약간 우주의 신호를 읽는 그 부분으로 주역을 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아주 오래된 지혜와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하고 있는 거고, 주나라의 역이라는 뜻인 거고, 처음 시작은 이 역자가 그 해와 달의 합성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카멜레온, 뱀, 도마뱀, 그거를 형상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을 이제 주역에서는 마음과 몸의 이치,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인간, 천지인에 대한 근본 원인을 깨닫게 하고 일상에서 익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배우는 목적은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우선은 천지인, 거기에 대한 이제 근본 원리를 깨달으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근본이 하늘의 강명함을 깨닫고 거기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하나의 나침반으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주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여기 이제 요 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무국이에요, 무국. 그래서 이제 무국에 대해서도 제가 정의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무국은 말 그대로 없을 극한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국에서 시작을 하고, 표시는 여기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 이 무국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 생명의 본체가 되는 천신인 하늘님 그런 걸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무국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눠지는 게 이제 요 기호에서 보시면 안 끊어진 요게 이렇게 어제 저번에도 보셨죠? 요거하고 요 이제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난 1월 달에도 저희 이제 시절님이 하신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요게 양이에요. 요게 양이고 말 그대로 요게 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무국에서 이제 태극으로 나눠져서 태극은 음양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만물을 생성시키는 우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국에서 이제 태극, 뭔가 움직이는 태극으로 들어와서 이 태극이 양과 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극이에요. 음양이에요, 음양. 그래서 저희가 요 기호를 쓰기로 요거는 양이고 이 가운데 끊어진 거는 이제 그런 기호를 써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한 것이 다시 또 나눠져요. 다시 또 나눠지고, 나눠지는 순서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 건설 짓듯이 아래 거부터 올라가요. 아래층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앞에 지금 제가 첫 번째에서 이제 태극에서 음양 두 개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이제 두 개씩 또 4개로 나눠지는 사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 양은 아래에 깔고
그 다음에 그 양에 깔고 다시 또 여기서 음양으로 또 나눠져요. 되셨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올라가서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에 여기서 얘가 다시 붕괴를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 가고 여기 아래 가고요. 거기에 또 양,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래 가고 여기가 양, 이렇게 나눠지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얘가 마찬가지로 지금 2의 n승에 한번 2로 됐고 곱하기 두 번째에서 2의 n승 4가 된 거고요. 요게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또 나눠져요. 또 나눠져서 그래서 2의 3승 8개 그게 이제 8궤가 되는 거예요. 8궤. 시작은 마찬가지로 아래 여기 요건 그대로 냅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위 아래층부터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짓듯이 아래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여기가 양 또 나눠지는 거. 여기서 또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8궤가 됩니다. 그래서 8궤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의를 내리기를 자, 궤는 하나의 이런 식으로 덩어리 된 게 궤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궤 안에 요렇게 요소들이 있는 거 있죠. 이걸 효라 그래요. 궤효. 그거에 대한 이제 그냥 저희가 용어를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음양을 2개에서 4개 나눠진 게 사상이고요. 여기서 또 2의 n승 세 번째 또 하면 8개가 되잖아요. 8개가 되는 거고 그 또 8개가 똑같은 방식으로 또 나눠져요. 또 나눠지면 8개에서 8개, 2개에서 8 곱하기 8 그게 64개가 됩니다. 제가 오늘 할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근간은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아래 거부터 내려간 거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이름을 이제 짓는 거예요. 이름을 져서 이제 보시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무국에서 음양이 있는 태국으로 넘어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양으로 나왔고 사상으로 왔고요. 그래서 이제 양이 2개인 거는 이름을 짓기를 태양이라 했고 그 다음에 아래가 양이고 위에가 음인 건 소음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아래가 1효가 음이고 양인 건 소양 그 다음에 음인 거는 태음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을 또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상에 대한 저희 사상 체질 사상 한 부분 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나눠지고 한 게 8개가 나오는데 8개의 부분이 첫 번째 있는 양이 3개인 거 있잖아요. 이 2개에다가 양 하나 더 있는 거. 요거는 이름을 뭐라 졌냐면 건이에요. 건이라 진 거예요. 근데 얘를 숫자로 같이 저희가 이 심벌, 이 상이랑 이 모습이랑 숫자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얘네 이름은 1건 1000. 얘는 1위로 지정을 한 거고 1건 1000 아래 써있는 그 이름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얘는 건깨인데 저희가 이제 자연과 이제 비유를 하면 얘는 하늘을 닮았다.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건깨는 1건 1000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음이거든요. 얘는 태괴예요. 태괴. 얘는 이태태. 얘는 숫자 2로 표현하고 이름은 태고 그 다음에 저희 자연 현상에서는 연못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태택. 연못택자. 연못택자예요. 태자인 거고 세 번째 있는 지금 양. 제가 이제 아래 거부터 읽었어요. 양 한 거는 리괴라 그래. 이름이 리괴라 지어진 거고 얘는 저희가 세 번째 삼리화 불입니다. 불. 자연 현상의 불을 제가 형상을 하는 상징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있는 양 요 부분들은 네 번째 게 사고 이름은 진이에요. 이거는 사진뇌. 요거는 우레. 그래서 사진뇌.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양양. 요거는 5번이라 얘기하고 그의 이름은 손이에요. 손. 오손풍. 바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람에 대한 얘기인 거고. 여섯 번째 양음. 요거는 육감수. 여섯 번째 숫자 6을 표시한 거고 얘는 자연현상의 물을 상징을 합니다. 육감수. 이름은 감자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한 거는 양이거든요. 양. 이런 부분들은 이름은 괴의 이름은 이제 관이고요. 얘 상징하는 거는 칠간산. 산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모든 게 다 음인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권계라고 하고 숫자로는 8을 상징을 8이라고 약속을 해요. 8권지 땅에 대한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극, 태극, 음양 나왔고, 거기 사상이 나왔고, 사상에서 다시 한번 또 분계된 게 8궤. 네, 8개가 나와서 요 아래에 있는 제가 1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요거는 좀 저희가 좀 뭐랄까요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8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만물을 나누는 전체 우주의 8가지 기본 요소로 본 거고요. 이 요소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동양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카페에 보시면 이게 음양이 어떤 성격이 있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음과 양은 서로, 음은 이게 상대적인 거여서 양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음이었다 양이기도 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숫자 넣은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87, 음을 87. 이게 보니까 어떤 숫자요? 여기요. 아, 네, 네. 이거를 세 덩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은 이제 요 세 덩어리가 있는 거는 이제 3으로 표시를 한 거고, 음은 2로 표시를 한 거고. 아, 그 숫자를 더해서요? 네. 그리고 그한 조각을 해서 이제 9조각이 모여서 거기에 네. 다른 8조각이. 예, 양의 요소가 아. 8개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예. 어떤 해석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선천수, 후천수만 연결되어 있고 또 음양의 숫자까지 되는데 제가 아직 거기 빛까지는 못 갔습니다. 제가 이건 어떤 책에서 발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진법으로 양인 거는 1로 표시하고 음인 거는 0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건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세 개가 다 1이죠. 111. 네, 네. 그러니까 3.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을 3으로 했으니까 이제 요 부분 계산이 된 거고, 이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 그러니까 011.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숫자로도 이진법으로도 표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컴퓨터 부호로 이거 사용될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네. 1011111은 네. 3개. 네. 111, 101, 111은 2개. 네, 네. 할수 있겠네. 네. 딱 대응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동양에서 기본적인 사상인데 또 서양에 가서 지금 컴퓨터의 기본적인 알고리즘 다 여기서 시작한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딱, 부분 연결된 부분으로 해서 그렇죠. 한번 제가 같이 배우면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만 오늘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순서 읽는 거, 궤, 효,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의는 좀 이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옆에 사실 태극기잖아요. 요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보시고 한번 지금 4개, 지금 8개 중에 4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요게 지금 이 중에서 어떤 건지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지금. 건곤감리. 그쵸. 저도 노래 그냥 옛날에 맞아 노래 있어요. 선생님과 건강감리 네. 청홍배 건 있고. 건곤감리 청홍배. 네. 나라의 상징인 거 맞죠? 네. 네, 그 노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상징된 것도 지금 천이 보이시죠? 예, 요거 이제 보시면서 이 8개 중에 4개가 지금 저희 태극기에 보이는 거고. 중요한 4개를 넣은 거죠. 네, 그죠? 넣은 거예요. 정유한 의미인 거고. 관문관리가 들어.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에. 하늘 땅 뭐 이러니까 예. 중요한 거 넣은 거지. 지금 무극도 있고요, 태극도 있고, 음양도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예. 예. 태극은 동그라미 표시하잖아요. 이 지금 다 태극. 가운데. 예, 이게 그다음 음양. 네, 이런 부분으로 기본적인 저희 기본 사상이 저희를 대표하는 태극기에 이게 그대로 녹여 들어가 있습니다. 100은 뭘 상징했죠? 저희가 백의 민족. 주역이 중국 거 아니에요? 중국 건데 그렇죠. 우리 이제 그쵸. 중국 여기다가 문화권이니까. 그냥 그걸 중국 우리 이제 같은 문화권이니까. 동이족. 이제 동이족이어서 사실 그 근본을 따지면 또 저희를 볼 수도 있어요. 동이족. 네. 뭐 예를 들면 도월 선생은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네. 하나거든. 중국 게 아니고 우리 거다. 네, 근본을 따라가면. 네, 거기서 동이족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서 다시 또 넘어온 건데, 근간을 따지면 저희 한민족의 동이족으로도 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도월 같은 정통학자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건 가치가 있고, 그 내가 아는 핵심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중국은 애매하잖아. 그 정의와 데피니션이. 한민족은 비교적
단일민족이고 간단하고. 근데 중국은 사실은 한족이라 해서 황하강과 양쯔강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한족이죠. 지금의 중국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잖아. 근데 이건 한 2000년, 3000년 혹은 5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 다른데 그때의 중국은 고기는 한족이란 말이야. 그렇게 내리면 이것이 한족과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워져.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가능한 거야. 많은 얘기가. 그다음 아까 지금 정원님이 질문하신 요 숫자의 의미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양에 지금 이게 양을 3으로 했고 음을 2로 했잖아요. 요 안에서의 양의 기운을 상대적인 크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네. 그 정의하에 딱딱 그 논리적 전개가 틀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건 다 상징이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하나를 양은 1로 놓고 그다음에 그건 0으로 놨을 때 양쪽에 있으니까 1. 이거는 꽉 찼으니까 3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논리적 모순이 없죠. 네.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제가 이제 무급, 태극, 음양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음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물이 이제 음양 구분되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남자, 여자. 사실 상대적으로 남자가 더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늘, 땅 하면은 두 가지 있었을 때 하늘이 더 양의 기운 강한 거고 땅이 더 음인 거고. 그다음에 또 낮과 밤. 그러면 낮이 양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밤이 음인 거고. 예, 그런 상대적인 거. 그다음에 또 저희 사계절에서 여름, 겨울. 그럼 여름이 양이죠. 그다음에 겨울이 음인 거고. 그다음에 또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은 양으로 보면 내리막은 또 음으로 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음양으로 모든 현상을 저희가 이제 음양으로도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절대적이진 않아요. 어쩔 네. 때는 양이었지만 또 그 상대적인 비교치에 다른다 그러면 그게 또 음양이 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저희도 이렇게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항상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현상을 이제 음양으로 간단하게 두 개로도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두 가지 나눠줬고 이름을 태양, 소음, 소양, 그러니까 태음. 그래서 사람의 체형도 한의학에서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제 그런 구분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경우에 양양이 두 개죠. 그럼 엄청 발산하겠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소음은 밑에 양을 깔고 위에 음인 거니까 겉으로 보이기는 음이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거는 양인 성격이 강한 거고. 그다음에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음양으로 약간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밑에는 이제 음이 있고 위에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는 좀 이제 외향적이거나 양으로 보이는데 밑에 자기 내면적인 그거는 음인. 이제 그런 것들로 볼 수도 있고 태음 같은 둘 다 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발산이 아니라 이제 뭔가 수집하고 수렴하거나 이제 그런 성향들이 좀 강한. 그래서 이제 체형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소음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음인이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만물을 나누는 8개. 네, 오늘 이 부분은 좀 많이 인지하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 다음 카페에 보면 여기 이제 8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자주 보는 게 여기 지금 대유학당이라는 데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있는 제가 그 파일을 넣었는데 이 상이 이렇게 있고요. 괴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괴명. 그래서 이제 괴명은 이제 건태. 그래서 이제 리는 거고. 얘를 이제 아래 제가 쓴 일건천,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런 부분도 있고 수에 대한 거, 그다음에 방향에 대한 거, 그다음 자연 물에 대한 거, 그다음 사람으로 따졌을 때, 그다음에 성격으로 동물로 봤을 때 각각의 8개가 지금 다 상징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한의학이든 아니면 뭐 구성학이든 동양 사상에서는 다 요 8개 기본으로 해서 다 돼 있는 거예요. 방향이 되든 뭐가 되든.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그냥 요약된 부분이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야 되는 거? 우선은 얘부터 암기하세요. 일건천 요거부터 이거랑 얘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 먼저. 요거 두 개 먼저. 기본부터 하고. 네, 그래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정리가 아주 깔끔하네. 네, 그래서 자연물은 이제 일은 이제 하늘, 연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땅 된 거고 사람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아버지 일건천은 아버지인 거고요. 땅은 어머니. 그다음에 소녀, 중녀, 장남, 장녀, 중남, 소남.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구분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요거 봤을 때 기본 성질은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세다. 예, 굳세다. 2 같은 경우는 딱 입계가 나왔다 그러면 약간 기쁘다. 예. 그 다음에 3번은 뭐 밝다. 4번은 뭔가 지금 사진 뇌잖아요. 우레잖아요. 우레가 치는 거니까 뭔가 움직이고 뭐 변화가 있네. 조직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팔개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좀 이따 제가 활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 알려드려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좀 이따 마지막에 한번 할 건데 제가 실제 이용해요. 그럼 주역점이 되는 거예요? 주역점을 본다고? 봐야죠. 봐요. 보시면 이게 이제 8개, 8개거든요. 이게 딱 보시면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주처럼 제 바코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뭔가 보고 싶은 게 딱 뭔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진짜 이 우주와 감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간절하게 그다음에 좀 기본적으로 이거 보는 사람이 좀 공부가 돼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가지고 하면 저는 이거 가지고 점괘를 읽어요. 아 이게 어떤 거구나. 보시면 이 숫자, 그 순간에 우주와 저가 지금 감흥을 하는 거예요. 변화 여기니까 변화를 제가 읽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니까 늘 모험은 순간이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변화요? 네 바뀔 바뀔 역자잖아. 바뀔 역자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게 이제 8개 이제 주사위인데 이게 이 주사위를 가지고 1, 2, 3, 4, 8이 써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한 숫자가 써 있는 거야. 그럼 딱 했을 때 예를 들면 4 나왔다. 그럼 4는 뭐예요? 사진내잖아요. 그 다음에 64개니까 이게 개가 2개거든요. 그렇죠. 네. 상계, 상계, 합계. 그럼 이게 상계, 합계 이런 식으로 읽어서 봐요. 주사위 2개 갖고 3개. 네, 저는 상계 보고 6개를 다 뽑는 게 아니고. 네, 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사위를 이용해. 그 다음에, 간편하겠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네. 이게 또 육각형이죠. 여기에 네. 그러면 이제 64개, 3개, 그러니까 개가 2개가 해서 하나에 또 개가 나오는데 거기 효가 6개죠. 그럼 그 중에 또 효가 몇 번째 효냐. 예. 그래서 그거 3가지 제가 딱 뽑아가지고 실제로 점을 그러니까 이 제가 신호를 읽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주요는 또 그걸로. 네, 요걸로 잡고. 펴요. 예. 그 6개 이게 요거로 결정되고 나서 네. 요걸 던져서 아니요, 같이 해요, 저는. 같이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독립식. 여기 제 기준으로 여기보다 멀리 있는 게 3개,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오케이. 1개, 그 다음에 합계고? 거기 효. 그래서 여섯 하나 개. 64 중에 하나로 결정되면 네. 세 번째 효.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세 번째 효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든가 더 들어. 아, 더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와요. 그거를 제일 중요한 거로 보는 거냐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요걸 가지고 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64개를 가지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8이잖아요. 여기 뒤에 봐보세요. 여기 64개거든요. 여기가 이제 요쪽이 상계고 여기가 합계란 말이에요.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하? 예. 그럼 제가 아까 그렇지. 8, 2가 나왔죠. 그러면 8 그렇지. 상이 8이죠. 8. 그다음 2가 뭐예요? 기택님이네. 네, 요게 지책님 제 효를 뽑은 거예요. 아, 그렇네. 상계 합계를. 이해되시죠? 64개 중에 이걸 뽑은 네, 거죠. 이걸 뽑아서 그 중에 또 이 효는 제가 지금 3효를 뽑은 거예요. 예. 그 3효는 제가 요거 가지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따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그 세 번째 어떤 중요성 혹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냐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간단히 해석하는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 이 공부는 저도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우선은 주사위 좀 구경. 요거 제가 다 준비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요? 활용을 하시라. 아, 그래요? 선물이야? 선물이에요? 네, 복주머니. 선물이에요? 복주머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요, 같이 공유하고 하셔도 되거든요. 네. 아 이거 네. 하나가? 아니, 제가 준비했죠. 선생님 만드셨어요? 주말에 어떻게 되네. 정성이 하늘을 뚫네. 다 다르다. 야, 고맙습니다. 복주머니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복이네. 네. 색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런 주사위는 어디서 파는 거야? 제가 우와 난 또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니까 주역 주사위라고 해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 다른 용도로 나오는 걸 쓰는 건가? 아, 요거는 주역 주사위. 주역 주사위 좋아하죠.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네, 그럴 것 같아. 이게 좀 저랑 같이 한번 활용을 해주십시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이러면 한 번도 이거 사실 점을 뽑아보진 않았어요. 저는 잘 이용해요. 선생님도 배웠잖아요. 주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전에. 네, 글쎄. 처음 보네 이거. 책을 같이 한 거예요. 저는 그때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저는 이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 각자 뭐 네. 그러셨구나. 제가 복주머니로. 네. 활용을 해보겠다. 우리 활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맞아요. 일어난 거. 근데요, 진짜 무서운 게 너무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자주 안 보는 그래요? 아, 진짜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무서워요, 사실. 그래요? 옛날에 그 맞아요. 한 번. 그래? 무서워요. 무섭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잘 배워야 이제는 되겠다. 지금은 이것도 쓰지만 나중에 제가 주요 공부하는 거는 얘를 사용 안 해도 변화를 제가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싶은. 아, 자꾸 높여주면? 네, 그렇대요. 이걸 안 나중에 써도 그냥 읽어진대요. 자기 네, 정말 느낌으로 이 변화를 내가 몸으로 그냥 느낀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서 사실 주요 공부를 그런 경지가 갈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활용, 그래서 지금 벌써 94개 개 뽑으신 거예요. 글쎄요, 하나 정말 좀. 쉽게.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또 하는 거, 보는 거는 나중에 요거 한번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제가 요거까지 주문하다가, 요건 좀 제가 좀 취업의 크기를, 이건 공유. 네, 공유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 사야 되겠네. 되게, 왜냐면 여기 딱 보면, 아까 지금 제가 그때 8, 쿠팡에 가면 2, 있나요? 3 있잖아요. 쿠팡에 가서 사야 되나? 이거 다 팔아요. 알라딘 가면 다 서점에서, 있어요. 서점에서. 네, 있어요. 주역. 그래서 주역권 비결. 지금 보면 제가 괴랑 요 효만 딱 뽑으면 아까 제가 8, 2, 3 뽑았잖아요. 그럼 딱 그 8, 2, 3을 제가 보기 쉽게 공부가 깊지 않아도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상계, 합계, 효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딱 나와 있어요. 말랑김에 한번 자입기 한 번만 딱 뽑. 아니요, 우선은 제가 요 주의사항 알려드려요. 주의사항 그냥 장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의사항 먼저 알려드리고. 공부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네, 마지막에 고난도 날 때까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번만 딱 한 번에 끝내야지.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런 주의사항을 좀 그래. 알려드리고 이제 한번 활용하시는. 네, 그래서 우선은 8개 요거는 이제 요 개념이랑 요거는 이제 아시고 얘는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일건천, 이택택, 삼리화, 사진례, 오손풍, 8공치까지. 그 다음 이 기호에 대한 이 상에 대한 모습. 요거에 대한 것들은 아셨으면 좋겠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8개까지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64개예요.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그 이전에 또 정호님 나눠주신 거거든요. 저희 이제 앞에 우리 뭐 입점할 때 합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요 64개예요. 예, 요건 거고 저는 이제 요 부분도 저희도 보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이제 상계와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저는 상계와 합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조합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64개가 나온다는 거랑 이 괴의 이름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저희가 한자 뜻이 써 있는 거여서 이 이름만 봐도 대략은 또 감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같이 좀 보십사 해서 요 부분 64개 준비를 했고요. 64개를 말씀을 드리면 8개는 이제 우주의 기본, 어떻게 보면 기본 요소를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또 이제 저희 모든 현상, 천태현상에 대한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괴끼리 또, 괴라는 얘기가 아까 그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계, 이 위에는 상계고 아래는 합계. 그래서 총 6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8 곱하기 8, 그래서 6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물의 생로 변사 등 우주의 신앙과 변화를 64개에 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겪는 뭔가 현상이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64개로 다 설명이 돼요. 이거 가지고 제가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몇천 년의 역사에 요 64개로 어떻게 보면 딱 현상으로 지금 설명을 딱 한 거고, 이걸 가지고서 뭔가 저희도 해석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렇죠.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고, 그렇죠. 거기에 64개 각각 6개의 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64 곱하기 6호 요거를 하면 해야 돼. 그게 최종 숫자. 384효가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64개가 아까 말씀드린 8개의 그 2개의 조합으로 상계, 합계로 해서 나눠진 거고, 저희가 입정할 때 읽었던 그 애들이 요런 애들입니다. 우리 요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 읽었을 때는 너무 단순한데 얘도 깊이 들어가면 또 깊이가 또 많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재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카페에 보시면 얘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저희가 이제 6개인데요. 상계, 학계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아파트 건설하듯이 시작은 1효가 이게 아래쪽입니다.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 심벌, 이 기호 자체가 괴상인 거고, 그 다음에 요 개상 이게 지금 37개 풍화가임이거든요. 그럼 풍이라는 얘기는 아까 여기 상대가 뭐라는 얘기예요? 풍이면 오성풍이네. 그죠? 오성풍인 거고, 풍화, 지금 삼리화네요. 네, 요 화. 삼리화. 네. 그러면 오손풍, 삼리화 해보세요. 어디 가요? 풍화 가입 나오죠.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 앞에 지금 64개의 이름도 아까 제가 얘기한 오손풍, 그다음 삼리화, 그 마지막 자가 있는 풍화가 이제 써지고, 그 다음에 뒤에 앞에 두 글자는 말한 대로 상계 학계의 그런 자연을 상징하고 네. 뒤에 있는 게 그 괴의 이름인 거예요. 얘는 가임계인 거예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이게 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게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름 보시면 볼까요 한번? 이게 지금 상계가 또 5고 학계가 만약에 4다. 이름이 뭐예요? 네. 네. 얘는 익. 그러니까 이름이 이네요. 익인 거예요. 풍내는 그냥 조합으로 나오는 네, 이름이고. 이거는 그냥 앞에 여기 정해진 거고.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8개, 얘는 건개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은 짓지만 뒤에 있는 그 자연물을 상징하는 그것들이 앞 상계, 학계 이름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 뒤에가 이름이다. 네, 그래서 이제 괴명이 얘 같은 경우는 가임괴인 거예요. 아까 제가 풍화 가임이라 그러면 예. 앞에 두 글자 우선 규칙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6개에서 위에는 이름을 상계, 이 덩어리 나눴을 때 여기가 위가 상계. 위에가 상계, 아래가 학계. 그 다음에 각각 지금 주역의 원문을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상계, 학계 뽑았고 효 뽑았잖아요. 이 효에 대한 얘기가 다 있어요. 이 효사가. 글쎄. 이거 효사, 가지고 해석을 그죠?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84개의 효사를 가지고서 실제 저희가 점을 쳤을 때 해석을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구나. 그래서 이제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말 그대로 개요잖아요. 얘가 뭐라는 거, 8개랑 64개, 이거 보시면서 이 규칙만 보셔도, 이거 맞아요. 가지고서 이거에 대한 규칙이 그냥 64개를 읽으면 엄청 뭔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단순한 규칙인 거예요. 규칙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계명이 있는 거니까, 그 계명에 그 다음에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저는 오늘 그 정도 활용하고 64개가 뭐라는 거의 의미만 저희가 인지를 같이 공유를 기호 했으면. 누가 만들었죠? 태호복희. 태호복희. 그거 아주 옛날 사람들인데. 전설적인. 전설적인 거. 아주 옛날 사람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주문왕이 효사 됐죠. 이런 거는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그렇죠. 이런 계속 이렇게 건 사실은 점사로 속상상, 해서 그러니까 속상상. 옛날에 지금 저희가 고전 그러니까 사극을 가도 뭔가 나라일을 하면 그 점을 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계속 내려온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동서양이 다 똑같죠. 네. 근데 수많은 첨삭 윤색이 미래를- 있던 거지. 미래를 예측을 하는 이제 고로 할 때 뭐 신녀가 되든 아니면 어떤 지금 주술적인 뭐 하늘의 천문을 보든 별자리를 보든 이제 여러 단계를 보면서 한 건데 거기서 저는 계속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거북이 등 맞아요, 그거예요. 네. 갑골도 그렇고. 그런데 점을 치는 건 동서양이 똑같이 고대에 미래를 인간이 예측하고 미천하니까 인간이 이제 미천하고 두려우니까 미래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 어렵지. 누군가 중요한 역할이나 시작은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인류 문화유산이지 한 사람이 한 건 아니지 이런 거는. 태호복희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거나 의미 있는 역할을 했겠지. 인류 문화유산이야. 나 진짜로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들이? 태호복희. 사망오제, 그러니까 사망의 중국 역사 중에 이제 사망오제가 있잖아요. 사망의 태엽게 연대신농 홍지하는 지금은 지진 밝기 할 때 나왔던 사람들이었죠. 신동 씨가 농경을 그렇지. 발명했고, 근데 신동 씨가 농경을 뺏겼어요. 그 대표로 하는 인물을 신동 씨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희 씨도 복자가 전복자거든. 이게 전부. 복희 씨라고 그러지.
그 역사를 보면 우선은 주나라 역인 거고요. 그래서 해와 달 합성자를 보는 거고, 그 도마뱀이 형성한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하나라 때는 역산역, 뭐 그렇죠. 은나라 하운주, 때는 이제 다이치. 비장역 이런 게 있었는데 주나라를 세운 문항이 저희가 이거 하는 이 정리되는 요것들을 상경, 하경으로 나눠서 24개를 붙이고 괴사를 붙이고 아, 주나라 문왕 때. 네, 문항 때 그때 그렇죠. 만든 거예요. 왕이 했던 거를. 네. 그러니까 왕의 권위로 저 학자들 모아서 정리하는 거지. 그러다가 주나라 여기 주나라요. 그래서 주나라 역이에요. 문왕이 네. 대한 정리하는 네. 하운주 다 있는데 네. 주역이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주역 이름을 진 거고 24개 이 배열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고요. 그 공자보다 주역 그랬죠. 역을 역에 대한 그 뭐 주석. 주석. 역경이요. 예, 그걸 뭐라고? 역경이요. 그게 역경이에요. 아, 계사전도 있지. 그 계사전이죠. 공자가 네. 그러니까 경이 있고 전이 있죠. 그럴 걸? 경이 있고. 공자가 50세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한 게 주역 공부예요. 그래요? 네, 그 정말 책이 가죽이 떨어질 정도로. 네, 거기에 그래서 맞아. 몇 번 꿰맸다 이런 말이 고전에 있어. 그래서 이제 저희 주역 이거 원문을 보면 이 괴에 대한 이제 괴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괴상이 의미하는 거 거기에 또 공자가 해석한 게 있어요. 그걸 꼭 하고 그 다음에 효사로 넘어가요. 순서가. 공자는 주나라 한참 위에 나온 사람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거 가지고 네. 좀 뒷사람이죠. 주공을 좋아했으니까. 뒷사람. 춘추 시대 사람이지.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네. 공자가. 춘추 어지러울 때죠. 중국이. 그때 사람이지. 그래서 이 주역에 대한 원문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 순서도 그냥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64개가 그거에 대한 순서에 대한 서계전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어떤 의미냐부터 시작한 거, 그 다음에 각각 원문에 대한 또 그 네. 원문에 대한 해석이나 해석이면서 뭐 등등. 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공자가 여기 불특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있다는 얘기는. 네. 그렇죠. 네. 제가 저번 얘기 들었잖아요. 저도 이 시작한 게 저희 선생님이 이 주역에 엄청 심취하고 죽을 엄청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약용 정약용.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 정약용도 심취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도 매일 쳤어요. 맞아. 전쟁 나갈 때도. 그게 나중에 이게 그냥 나와요. 우주에 이 변화를 읽는 거예요. 이 변화를 읽는 거고. 배를 네. 던져보고 갔다 오고. 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일진도 이걸로 봤어요. 보고 싶을 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많이 하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지금 64개까지. 그래서 이거는 맛배기로만 뭐라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각각에 대한 이 괴명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간략하게 뭐 건이천은 하늘천인 거고 쾌는 이게 불안할 괴인 거고 그래서 요 한번 뜻을 보시면서 보면 이 괴에 대한 이미지는 좀 나오거든요. 한 거고. 그럼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주역에 대한 이제 구성 요소를 말씀드렸고, 아까 그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를 간단히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아까도 해보셨지만, 우선은 태극기는 주역의 이치를 이제 도형화, 말 그대로 이렇게 도형화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가 태극기에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의 바탕이 흰색이잖아요. 흰색은 저희 백색, 백이민족, 평화의 상징, 그다음에 가을의 결실과 완성을 뜻합니다. 저희가 음양 오행에서 그 가을에 대한 부분이 또 흰색이에요?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금에. 그래서 이제 그 가을의 결실과 완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주, 여기 지금 음양에서 이 가운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주의 만물, 무국을 얘기를 한 거고, 우주의 통일을 얘기를 한 거고요. 태극은 이제 음양이 이렇게 같이 있는, 요 지금 음이 빨간색이고, 양이 빨간색이고, 음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은 지금 생명의 창조와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물결무늬도 보시면은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냥 딱 직선이 아니라 뭔가 물결무늬로 해서 자꾸 변한다는, 이게 좀 사실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부분이 지금 태극에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건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늘이니까 이건 또 저희 아까 사람으로 봤을 때 아버지. 그래서 본체로서는 양을 뜻한다. 그 다음에 건깨는 이제 땅에 대한 부분으로 어머니. 그 다음에 간깨는 이제 달, 물 작용으로 그 다음에 리깨는 그 다음에 해, 불 작용으로서 양.
그런 뜻을 하는 요 하나의 여기서도 지금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건강함이 청백이랑 현숙의 노래 거기 가사를 찾아봤는데 가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건이 하늘의 영광, 네. 본 그 가사의 표현이 본 땅 위의 축복, 맞아. 감 물의 생명, 리 불의 광명, 광명. 청 자연과 시간, 홍 질서와 공간, 백 낮과 사랑, 흑 밤과 평화. 굉장히 좋은 말 노래 가사에서 공부하는 거 뭔 노래지? 생각난다. 뭔 노래? 뭔 노래? 건강리 처봉배 어디서 제가 현숙. 가요. 그, 현수. 그, 트로트 가수. 현숙이 그렇게 노래구나. 맞아. 생각난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현숙이 우리 아들 어디서 들어봤는데. 의미를 한번 가사의 의미를 새기면서 들으면 가사 좋아. 시작은 노래 이름이 그렇게 건강밤이에요? 다, 전문적입니다. 건강반. 맞아. 현숙이다. 자, 그래서 이제 주역의 활용으로 태극기를 받고 이제 두 번째 제 점치기를 볼게요. 점치기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선 뭔가 점치기는 이제 갈림길 앞에 섰을 때, 그다음에 제가 뭔가 마음이 뭔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가 말아? 막 그런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점을 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결정 지을 때 점치기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수술이 하는 거고, 그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래서 점은 오랜 옛날부터 의사결정과 기륭 판단을 할 때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흉한 건지 그런 하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약간 미래를 예측을 할 때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제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주역의 다는 아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일부 되게 그러니까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배웠던 사주학이랑 달라요. 사주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년 월시 개인별로 다 바코드가 있어요. 8주라는 그 기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인생의 전반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는 거고, 근데 점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희 우주와 만약에 뭔가 이제 응한 거예요. 그런 기운을 감응을 해서 이제 뭔가 그 결과를 내고 그걸 해석을 하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은 우선은 마음을 안정시킨 후 경건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모욕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경건하게 뭔가 진짜 하고 뭔가 자세를 좀 잡고 점을 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치는 거고, 하나의 문제에 한 번만 치세요. 예,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우주에 제가 신호를 읽는 거고, 제가 사람인데 천지인 사람으로서 이제 인간으로서 지금 하늘과 땅에 그다음 우주의 그런 제가 변화를 읽는 건데, 이건 장난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문제에 한마나 점만 치세요. 그다음에 요행을 바라거나 사악한 일은 치지 마세요. 예, 그거는 기본적인 매너죠.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모으고요. 먼저 질문을 한번 마음속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할 때 이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가능할지 안 할지, 아니면 제 현재 상태가 이게 기흉을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그냥 쏘쏘인 건지, 그런 조언을 할 때 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 언제 됩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주관식 문제는 답을 안 해줘요. 예, 그거는 뭐 실제 뭐 저희가 이제 변화를 읽는 건데, 그 변화를 읽는 거에 언제 되냐, 뭐 사람을 언제 만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면은 답을 얻지. 그건 명리하게 물어봐요. 그렇죠. 말 그대로 현재 저희 이 공간과 이 시간에서 제가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과 저희 우주의 그런 변화를 읽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괴를 생성을 하고요. 저는 추천하는 게 주사위를 해드렸고, 요거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이전에 뭐 64개 그 대나무 죽으로도 하는 것도 있고, 동전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책에 뭐 그림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 저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가장 심플하고 좋아서, 요걸 가지고 저는 이용한 거고,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상괴 합괴를 생성을 하고, 그 괴해가 나오면 개 안에 있는 효사는 요거 육각형 지금 주사위 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마무리는 우선 8개는 말 그대로 8개는 저희 동행사상 기본 기호예요. 그래서 정말 쓰이는 데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고 음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컴퓨터비도 다 사용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무궁무진하고 얘는 기본 기호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 공부를 계속 하실 거면 좀 외우셨으면 좋겠고 네, 역을 이룰 때는 도즘을 읽고 변화의 이제 도를 알면 신명과 통하여 이게 점을 치지 않아도 답을 얻을 수 있다. 예, 그 경지까지 저는 가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이거는 평생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짧고 명쾌한 그런 점의 결과를 보면 저도 좀 많이 놀래거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윗대 이제 저희 소년들의 그런 노력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노고에 대한 은덕이라 보고 고전을 공부하면서 이제 수행하는 삶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방향인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주역을 저도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 한번 점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요. 주의사항 말씀드린 거에 하시고 한번 각자가 이제 요 주사위를 딱 그러니까 우선 질문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주사위를 돌려서 이거를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하실 때는 요걸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보시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 잡는 거죠? 네, 개인별로. 네, 그래서 여기 해석을 할 때 보면은 소망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고 사업은 어떻고 개업, 뭐 승진, 사업, 혼인, 출산, 매매, 재수, 소송, 출마, 증권, 뭐 여행, 가출, 실물, 질병, 기후, 의상, 음식, 사람, 장소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다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 그 효사의 내용을 정말 제가 그걸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냥 제가 자동차 원리 몰라서 자동차 몰고 가잖아요. 그거 하듯이 그냥 해석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로 이 책이 제시를 해주니까 저는 쉽게 볼 때는 이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 보시면서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동그라미 뭐 X 뭐 동글동글 나오는 거 요거 이제 이 기호 보고서 이게 나오면은 대략 어떻구나. 그래서 큰 하나 음이 나오고 제가 보고 싶은 부분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주사위를 돌리면 내 기준에서 위에 있는 건 3개, 내 기준에서 아래에 있는 건 합개가 되는 거고, 이 8개가, 8 주사위가, 그다음 요거는 효가 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한번 우리 상계 학계가 나눠져 있어요? 아니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선은. 이게 몸에 가까운 돌려봐요. 게 예, 돌려서. 딱 해보세요. 해보시면 내 기준이에요. 멀면 상계. 네, 내 기준에 멀면 상계, 멀면 상계, 가까우면 학계. 그렇게 네,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 육각형 주사위가 효사. 네, 매촌지. 한번 들렸으면 끝나는 거나. 네. 네. 지금은 연습한 거고요. 이제 진짜 한번 이제 개인적인 뭔가 점칠 게 있으신 분들은 요걸 가지고서 차분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잠시 이제 명상을 하고 나서 묻고 싶은 거를 누른 다음에 던지는 거예요. 해석은 요걸로 하세요. 명상을 안 하기 때문에 명상하고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저는 하여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하고 뭔가 그리고 제가 뭔가 방향을 정할 때 아니면 더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다못해 이 집을 사놔라 평상시에 이렇게 활용하시는구나. 고민을 될 때 그러니까 고민 안 되는 건 치지도 않아요. 제 마음이 미리 갔으면 뭘 정해요. 이렇게 장난이나 그렇게 호기심으로는 안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아리까리 할 때, 이거 약간 제가 판단할 때, 판단이 정확히 안 쓸 때, 그럴 때는 제가 요 주역을 활용을 해서 우주의 한번 변화의 조짐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요? 저 가요. 그냥 봐서 선택해요? 그 태도. 그러지 않을 거면 하지 마세요.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안 할 거면 하지 그렇죠.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원칙이 더. 그러니까 그게 나온 대로 안 간다는 얘기는 벌써 다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지 그렇죠.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예, 하지 말아요. 또 이런 나도 원칙이 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어떤 태도잖아요. 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태도라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게 뭐 정말 쉽게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우주의 변화를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장난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해서 취할 거냐 말 거냐 본인 선택이죠. 본인 선택인데 저는 이제 취할 것만 제가 딱 점을 쳐서 얻어서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핵심을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핵심만. 이렇게 행동을 딱 취했을 때, 아, 잘 선택했다. 이렇게 느낌이 있는 아니요, 잘 굿배드는 없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건 없어요. 그냥 제가 선택하는 거에 제가 이게 예를 들면 그냥 만약에 정말 모르겠으면 제가 점집을 가겠죠. 이걸 해요 말아요. 근데 그걸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냥, 거를 네. 철저히 이해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굿배드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질문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제가 지난번에 명량 얘기할 때도 기령화복은 없다.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선택이라고는 생각. 난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럼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보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없어. 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되게 겁나. 내일은 우리 딸이 내가 대학교가 아까 보고 싶은데 겁나 못 보겠어. 묻고 싶은 게 있는지 뭘 아니, 물은 거야? 던져놨으니까. 던져놓고 아니 뭘 사업이 잘 되냐. 질문이 중요하지 질문. 사업이 되냐. 사업이 잘 돼. 잘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좀 아니지 않나?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내가 잘 되는 걸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되죠. 사업을 해야 되냐. 그건 되는 거죠. 할까 말까는 되지만 잘 될까 안 될까는 그런 그렇지. 점사가 아닌가. 손익분이네. 뭐가 삼게. 오고 삼기 위에 살게,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건 전에 대상이 아니지. 오, 3, 손이 풍? 손익분이네. 5, 3, 여기 뭐. 여기 있네. 풍에 삼게. 한번 봐봐요. 망설이다 후회하네 되네. 하는 얘기네. 과감히 하라는 하라는 거예요. 얘기네. 과감히. 그럼 어떻게 해. 해보세요. 네, 연습해보세요, 한번. 예. 주의사항을 좀 주의를 같이 해주면서. 선생님도 꼼꼼히만 읽어봐야 읽어보세요. 되죠 이거. 아니요,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되죠. 오케이. 내가 마음에 사업에 대한 거죠. 사업에 대한 거면 잡았으면 사업만 보세요. 그거 좀 먼저 보시고, 그다음 사업. 사업에만. 네. 다 보더라도 선생님이 주제를 정했으니까. 네. 사업 부진하던데. 그렇대요. 그럼 더 분발하면 돼.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 저는 뭐라고 한 거거든요. 제가 판천대위에 1번. 뭘 뭘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확인해야 되는데 부진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캡처를 태도와 풀어가야 되냐 말이야. 부실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거. 더 꼼꼼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 뭐야? 새로운 정확하긴 하네. 부진하니까. 아니면 뭐 포기하든가. 정확하긴 안 돼요. 그건 이제 선생님이 정하는 거지. 어떻게 가냐? 이게 311. 그럼 만약에 아니 뭐 결심이 중요해 안 나오면 안 풀 거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니, 하고 근데 있는 걸 물어보는 의미가 없는 이거, 근데,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그럼 뭐 예상이 안 된다 이거. 저 얼떨 뭐에 대한 거요? 얼떨. 네, 못 들었어요. 미안. 이거 하나 수학적 풀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될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까는 이 수역의 대상이 그렇지. 아니니까. 아니, 당연히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좀 물어봐야지. 어렵다. 할까 말까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해봐야 이걸 선택할까 저걸 하면서도 그런 거야. 선택할까. 이게 너무 뭔가 밑도 끝도 없어갖고, 이러다가. 할까 그만둘까 그런 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의. 그 질문을 잘해야 되겠다. 그럼 물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돼. 그만둘 각오가 있었다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네, 물어볼게, 그럼. 진짜로. 네. 진짜 물어보고 싶어.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내 전교회라고. 그럼 그 마음을 나는 다시 한번 던져. 그래, 나중에 읽어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읽어봐. 이 망설이면 안 돼. 그렇죠. 그래. 그렇지. 그게 중요해요. 재밌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 그걸 알겠다. 그게 이 철학이네. 이제 오늘 그거 배웠네. 산택손, 삼택손에 손해볼 손해볼손인데. 그래. 삼택손에 느낌 딱 오죠, 그냥 요거 보면은. 요거만 봐도. 저기 얼떨 몇 번 뭐뭐 나왔어요? 64개 중에? 뭐뭐 7이 72. 7-2. 72. 네, 산택손이네. 이게 그 순서대로 예, 7-2. 예. 손이네 손. 네. 손해보네. 2가 나오네. 2개 아니 손해 봐도 할 수 있지. 어? 오른 생각 밀고 가라. 그거. 이야. 밀고 가네요. 아까는 아니 세속적으로는 손해 볼 수 있죠. 야 젊게 잘 나왔다. 네, 계속 고 하래. 좀 야야 풀고 있는 걸 풀고 있는 거 계속 내가 풀래요. 이걸 밑도 꽂는 것 같아갖고 이게 네. 와 이건 진짜 이건
신하고 이게 내 통해야 이걸 알 것 같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하셔야 돼. 네, 하셔야 돼. 고민하지 하래요, 하래요. 고민하지 적기가 뭐라고 나왔죠? 뭐라고 했지? 밀고 가래, 그냥. 옳은 생각이 사진 있는 거가. 찍어보세요. 사진 네, 찍을까? 하시면 돼요. 그래야 아, 되겠다. 더군다나 옳은 생각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손에 해야 난자를 되네. 쓴다는 건 옳은 생각이지. 그리고 손해 보는 것도 당연해. 옳은 생각 밀고 가래. 나는 망설이다 후회하네 나왔어. 선생님도 맞는 거지. 막세 말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위부단하면 안 되는 나중에 거거든. 나중에 이거 풀거든. 요거를 내가 레퍼런스 하나 그렇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레퍼런스 달아. 이거 자신감 가야 방향을 딱 마음을 잡는데 야, 참 어떻게 쳐? 난 손해 보는 난 거 하지 말라 할줄 던졌으니까.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여기 딱 많이 효사가 효사별로 해서 또 안에 또 달라져요. 그 1호, 2호, 3호부터 해서 또 달라져서 그걸 아니 말이 이제- 맞아 또 예. 이상하게. 말이. 그게 그러니까요. 난 사업인데 망설이다 후회나 나오잖아. 그럼 후회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냥 막 아까 망설이니까 후회하는 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죠. 응, 예. 가라는 그 해석은 본인이 근데 스스로 이제 해석하세요. 그게 부진하다 써 있어요. 그걸 알고 이제 한번 가면 되죠. 그러니까 한번 순하다면 나도 지금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해야 되니까. 아니 잘 정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네, 그걸 배웠어. 진짜. 그걸. 마음 네. 근데 그걸 배웠어. 장난삼아. 근데- 아니 장난삼아 아닌데. 야 무섭네 진짜. 실제로 과거에는 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죠. 실제로.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하나 그거 여기 하나 더- 전쟁 할까 말까. 네. 그럼요. 많이 던지면 할거 아니야. 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거예요. 참고로 이제 제가 이게 요 책이 없을 때 하는 게 이제 제가 점사를 예를 들면 중천권에 1호, 2호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또 각각 해석 그 의미하는 대표적인 또 이 64개의 또 계명이 다 달라요. 이게 중천권이어도 중천권에 1양했다 그럼 요거는 천풍 그러니까 이게 또 요 효별로 해서 또 의미하는 그 이 괴가 또 대표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볼 때는 이거 가지고 그냥 보거든요. 요 64개 각 효에 만약에 중천건 이게 뭐 1이 나왔다. 그럼 이 중에서 얘는 천풍구구나 뜻이. 그럼 요거 가지고 대략도 그냥 간략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 효사를. 효가 또 네. 괴가 또 각각의 의미 해석할 때. 해석할 때. 예, 제가 의미. 점사 이 책이 없을 때는 제가 또 요거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요거 같이 공유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각각의 이 책이 없어도 대략 보면 요 뜻 가지고도 느낌을 뉘앙스를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한번 제가 카페에 올려놓아 볼게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떤 거를 할까 말까를 하는 거 말고도 어떤 일이 될까 안 될까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이게 그렇죠. 그런 걸 물어봐야지. 지금 기륭 약간 이게 저한테 약간 유리한지 아니 이게 약간 마이너스 뭐 흉한 건지 개락적인 그런 느낌은 좀 볼 수 있어요. 이야, 무섭다. 그래서 나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요 근래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 중에 이제 애가 입시를 준비했어요. 그거보다도 그래서 너무 걔 궁금해하는 거예요. 될까, 될까. 나는 지금 제가 속이 안 한번 좋아서 조용히 그걸 봐봤거든요. 물었거든. 근데 여기서 말한 게 질병 결과가 장애.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하다 못해 장애 사소하게 염증이 있더라. 보면서 나 이거 진짜 무섭구나. 네. 근데 약간 좀 마음을 그러니까 그거 기본적으로 좀 이게 안 마음이 맞다 안 좋아? 그러면 공부 더 하셔야 돼요. 그럼 공부 더 해야 돼요. 보다 지금 위가 안 좋아, 위가. 네. 이거 하죠. 이거 하면 너무 악당을 해라, 극단으로. 악당은 이게. 너 맞을래, 너? 네. 아니, 지금 속이 쓰려가지고, 요즘. 오늘 강의는 다 다 한 거예요. 우선 요거는 보이시죠? 질문 상황에서 네. 좀더 하시고 그러면 좀 30분 일찍 마치고 그럼 남는 시간에 회의를 좀 하시죠. 그래요? 그래요. 할 게 있잖아. 네. 그래. 그러니까 8개와 64개 요거는 좀 눈에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거 보이면 저는 잘 활용하세요. 네. 다른 거. 저희 복주머니. 읽을 게 없고, 아이고, 진짜 네. 재밌네. 아주 잘 배웠어요, 선생님. 더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카페에도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카페에 보시면 올리셨다 다 그랬죠? 올렸어요. 네. 읽어봐야 제가 되겠다. 말한 것도 다 거기에 올려놨어요. 아주 그러면 좀 재밌네. 그 모르던 분야라 재밌네. 같이 하실 때 이거 막 아까 사주도 배우시고 같이
배우신 거 전에 그러니까. 네. 이론을 배우고 이제 활용은 이제 각자 하시는 거예요. 강사는 누가 강사는? 주역은 우리가 그냥 세미나에서 그냥 책 가지고 같이 그냥 나눠서 발제해서 한 거예요. 네. 주역책으로 가장 유명한 게 그 계산. 네. 계산 주역 강의라고. 그 책이 상경 한 권, 하경 한 권, 그다음 계사전에서 총 네. 3권이 나거든요. 그래서 계사전은 빼고 상경, 하경, 64개에 대한 풀이 쭉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보고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했어요. 동훈 선생도 책 내지 않았어요? 최근에 내죠. 이거는 또 볼만해요. 되게 철학적으로도 철학적인 얘기도 할 수도 많아요. 있고요. 네. 그 점사처럼 이렇게 실험적인 부분 갈 수도 있고. 그다음 이번 달에 되게 저희 주역의 대가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90이 넘은 네. 분인데 이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잠깐만요. 듣고도 갑자기 생각이 안 잊어버렸네. 나네. 얼마 안 됐어요. 1, 2주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매년 그래도 우리나라 그 주역 점괘를 쳐주시거든요. 제가 잘 보는데. 그분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유명해요. 이번에 그 박문호 박사 형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그분도 주역의 대가예요. 그분도. 이분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으로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 박문호 박사 형님이. 김석진 선생님. 네. 그거 대상 주역까지 네, 맞아요. 그분이에요. 네, 그분 돌아가셨어요. 저분. 네, 네. 요분이세요. 93년 영화에 나왔잖아. 네, 요분이 저도 이분 책이랑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것들 잘 보거든요. 저번에 대상 네. 주역의 대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저 책도 이분 책 갖고 온 거예요? 네. 이 책까지 적어도 해석한 거예요. 저희가 보기 편하게. 우리나라의 대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2주 정도 됐어요. 네. 박영우 그 양반하고도 같이 거의 비슷한. 뭐 그런 거겠지. 아니, 그러니까 박영호 선생이 박문호의 형님이라기보다는 주역의 대가야. 그분도 책을 쓰셨나?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꽤 쳐준대요. 그 책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최고 권위자고 네. 그 다음으로 꽤 쳐준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자세는 모르는데 꽤. 그러니까 보통 그 집안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영향을 아니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맞아요. 다 영향을 형제들이 다 훌륭해.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나려면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학자가 하나면 3대가 선을 모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의 분야라면 돈을 모아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자가 나려면 3대가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써야 된다. 제가 상징적인 말이죠. 주역 책 읽은 것 중에 거기에 나오신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역을 접해서 활용하는 것도 조상의 공덕이 있어야 제가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있대요. 네. 주역 같은 경우는 또 그걸 제가 몇 번 읽었어요. 그런 부분들. 이걸 접하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있는 것도 저희는 되게 행운한 거죠. 나도 인연이라고 생각해. 네, 이런 공부의 인연이 있고 또 이걸 자꾸 보고 파고 뭔가 이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 있고 그것도 이게 하여간 조산 몇 대가 공덕을 쌓아야 이거를 또 할 수 있는 그것도 인연이라고.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네. 좋아하고 그걸 친근하게 느끼고 이게 다 인연이라고 보는 네. 거지. 나는 맞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공부? 좋은 공덕? 공부를 많이 하래요. 공덕을 잘 쌓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선을 베풀고 그런 공부를 거죠.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레벨이 올라가도록 뭔가 그냥 사실 저희는 시간을 놀면서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편하게 놀 수도 있는 거를 자꾸 공부하고 선행을 베풀고 제 정신적인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한 단계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는 게 공덕을 쌓는 공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갑수 TV에 막 그 중요한 강의를 막 오픈해갖고 한 것도 공덕이지. 네. 공짜니까. 베푸잖아요. 공짜로 베푸잖아요. 네, 오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가모모님도 저기 유튜브에 공짜로 다 공개하는 것도 공덕이지. 다. 공짜로 안 해도 여기 그냥 우리가 모이는 것만 해도 공덕입니다. 왜 이게 뭐 100%가 아니라 공공에 들어가냐? 응?